Quiet Professionals, 즉 조용한 프로들이라고 불리우는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인 그린베리는 고도로 훈련된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사실 이 그린베리는 한국분들이 더 인정을 해주시는 미국 특수부대인데요. 희한하게도 미국에서는 그린베리가 특수부대 최고 레벨인 티어 1이 아닌 티어 2 부대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발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특수부대 이야기도 만나게 말아드리는 이것이 미국이다의 제임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Army Special Forces라고 부르는 이 부대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록색 벨모를 쓴다고 해서 Green Beret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고요. 베트남전에서 뱀까지 잡아먹는 터프한 사람들이라고 Snake Eaters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죠. 뱀 먹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는 장기간 임무가 지속되면서 중동에 주로 파병이 되다 보니 중동 사람들과 잘 섞이기 위해서 수염을 이렇게 기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bearded bastard, 즉 수염난 자식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테러 작전이나 기동타격 임무를 하는 시끌벅적한 부대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quiet professionals, 즉 조용한 프로들이라는 별명으로 대부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별명이에요. 그럼 왜 그린베리들이 조용한 프로들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들의 주임무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임무는 unconventional warfare, 즉 비정규전입니다. 자, 이 비정규전의 정의는 전쟁으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한 군사활동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게릴라전입니다. Guerrilla Warfare죠. 그린베리들은 소규모로 분쟁 지역에 투입돼서 동맹 세력에게 전쟁 자금이나 무기를 전달하고 그들의 군대를 조직해주고 훈련시키고 전술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또한 적지의 첩보를 수집하고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심리전을 펴는 것이 이들의 주 임무입니다. 물론 현대전의 성격상 이들도 대테러 작전이나 기동타격, 요인 암살, 시설 폭파, 인질 구출 이런 임무들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주임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린베리 작전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은 미국의 원수가 됐지만 냉전 시대 때는 맹우였던 탈레반, 즉 무자헤딘을 지원했던 작전입니다. 냉전 시절이던 1979년 구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왜 역사에서 중요하냐면 이 전쟁에서 구소련이 지고 난 후에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무자헤딘의 군사 고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린베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자헤딘에게 군자금과 무기를 전달하고요. 무자헤딘의 군사훈련까지 도맡아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무자헤딘에게 스팅어 미사일의 훈련을 제공했던 사이클론 작전은 매우 유명하죠. 이때 무자헤딘은 구소련의 공격용 핵인 Mi-24의 무장과 군인 수송 능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그린베리들은 열정을 다해서 스팅어 미사일로 Mi-24를 격추시키는 방법을 교육해 주었는데요. 스팅어는 너무 비싸니 다른 방도를 찾아달라! 이렇게 징징거리는 무자헤딘들에게 똑똑한 그린베리들은 저렴한 RPG로 Mi-24 로터를 공격해서 격추시키는 기술을 전수해줍니다. 이때 얼마나 교육이 잘 되었으면 이후 무자헤딘이 흑화되어 탈레반이 되었을 때 이 기술로 미국 헬기들을 여럿 격추시키게 되고 나중에 미군은 이를 두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그린베리들은 군사 고문관으로서의 실력이 출중한 군인들이죠. 그래서 보통 그린베리들의 선발 과정을 보면 참가자들의 교육 수준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줘야 되니까요. 선생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대원들 중에 실제로 4년제 대졸자들이 많은 것이 바로 그린베리입니다. 자, 그린베리 훈련 과정은 다른 특수부대원들과 조금 달라요. 총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만 그린베리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외국어 언어 교육이나 군사 전투 지식 교육에 할애를 하기 때문에 델타포스나 데브그루 같은 부대들 같이 특수전 훈련을 주력으로 하는 부대는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그린베리의 활약상은 대부분 군사기밀로 쉴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화 램보나 12 Soldiers를 보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시는데요. 영화 램보의 주인공인 존 램보는 영화상에서 그린베렛 출신의 인간 흉기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존 램보는 혼자서 시골 경찰서, 주경찰, 주방위군 등의 수백 명을 상대로 1인 게릴라전의 진수를 보여주죠. 특히 숲속에서의 부비 트랩과 생존하는 장면들은 이후 많은 액션 영화들, 특히 그린베렛들이 나온 액션 영화들의 클리셰로 사용되게 되죠. 사실 영화 램보는 픽션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화 12 Soldiers는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아프가니스탄 구원 국민 이슬람 전선 일명 북부동맹이죠. 이 북부동맹과 탈레반 간의 전투를 도운 그린베렛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영화에서는 12명의 그린베렛들이 북부동맹군의 군인들과 함께 말을 타고 5만이 넘는 탈레반과 싸우는 다소 황당한 전투 장면들이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했던 일은 북부동맹에게 영국과 미국이 전해주려고 했던 군자금을 전달하고 북부동맹의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술적 자문을 해주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북부동맹이 탈레반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탄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자, 그럼 이토록 넘사벽 특수부대인 그린베렛가 왜 미국에서 특수부대 티어 2일까요? 먼저 미국 특수부대의 티어 시스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미 특수부대의 공식적인 티어는 티어 1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티어 1부터 티어 3까지 분류를 하고 있죠. 뭐 사람들이 분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자, 공식적으로 구분된 티어 1 부대의 대표적인 부대로서는 육군의 델타 포스가 있고요. 해군의 DEVGRU, 공군의 제24 특수전술대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 2로 알려진 부대는 그린베렛, 네이비실, 제75 레인저 연대로 알려져 있는 Army Rangers,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 나와가지고 아주 흑역사를 쓰죠. 그것도 실제 역사입니다. 또한 공군 항공통제사인 CCT, 그리고 해병대 레이더스, 즉 레이더 연대 등이 있지요. 그리고 티어 3로 구분된 부대들은 제82 공수사단, 그리고 HBO의 TV쇼인 밴드 오브 브라더스로 유명해진 101 공수사단 등이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베렛은 티어 2 부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미 특수부대의 티어의 요건을 이해하신다면 왜 그린베렛가 티어 2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째로 미 특수부대의 티어를 구분하는 요건은 부대 전투 수행 능력입니다. 사실 티어 1인 델타 포스, DEVGRU 제24 특수전술대대의 대원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굉장합니다. 델타 포스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로 이미 그린베렛이나 DEVGRU 같이 완성형의 대원들이 선발 프로그램에 입교하는 넘사벽의 부대이죠. DEVGRU도 마찬가지입니다. DEVGRU도 네이비실 중에 최고 대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DEVGRU죠. 사실 티어 1 공군 특수부대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상 현대전 지상전에서는 공군의 화력 지원이 매우 중요하죠. 이게 인공위성이나 드론으로 타격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지상에서 타격 지점을 유도해 주어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공군 항공통제사인 CCT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또한 공군에서 가장 귀한 자원인 조종사들이 격추되어 적지에 고립될 경우 이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할 보병 특수부대가 공군 내에서도 필요해졌죠. 그래서 공군도 비행단 내에 보병 특수전술대대를 조직하고 이들 중에 최고만을 뽑아서 제24 특수전술대대를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24 특수전술대대의 단독 작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로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의 일부가 델타 포스나 DEVGRU와 합류를 해서 작전을 수행하러 나가고 있죠. 사실 티어 1 부대들은 흔히 미국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tip of the spears, 즉 미국의 창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린베렛 훈련 목적은 티어 1 부대같이 창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성향의 비정규전을 음지에서 실행할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투 수행 능력만을 본다면 그린베렛가 티어 1 부대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둘째로 미 특수부대의 티어를 구분하는 척도는 상황 대응 시간입니다. 미군 티어 1 특수부대들은 현재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극비 작전들을 수행하고 있지요. 미 육군은 자군의 수송기를 이용해서 24시간 365일 델타 포스들을 세계 어디로든 실어나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군인 제24 특수전술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역시 자군의 비행기와 전 세계에 있는 미 공군기지들을 통해서 대원들의 빠른 수송이 가능하죠.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빠르고 은밀하게 대원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 해군입니다. 이들은 해군 항공대의 비행기와 전 세계에 떠있는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뎁그루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적진에 투입할 수 있고요. 해군 핵잠수함을 이용해서 가장 은밀하게 뎁그루를 적의 해안까지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에 비해 그린베리의 작전 투입은 티어 1 부대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작전 환경까지 이해하고 있는 준비된 대원들을 엄선해서 투입을 해야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린베리는 부대 전체의 파병을 준비해야 하는 아미 레인저스 등과 같이 신속한 배치가 힘든 부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티어 2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티어 1 부대의 예산은 다른 티어의 부대 예산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인재들이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고의 정예들만 뽑아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 훈련을 시키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또한 티어 1 부대의 부대원들은 세계 최고의 첨단 장비들만 사용하고 여기에도 사실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티어 1 부대 운용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예산은 이들의 훈련 비용이나 장비 그리고 월급만은 아닙니다. 사실 티어 1 부대의 어마어마한 예산의 대부분은 바로 대원들을 작전지로 빠르게 수송하는 수송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실제로 미 특수부대원들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군을 제대하고 민간 군사 기업인 PMC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이들이 나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